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의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통합 저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평택시가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사회 참여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761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화 심화로 관계를 단절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평택시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건강한 청년 문화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현재 그 은둔 청소년들 수가 5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평택시는 약 몇 명 정도로 지금 추상을 하고 계십니까?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 부분에 그
파악이 돼야지만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접근을 처음부터 하셨을 텐데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립 운둔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정의가 되고 몇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앞으로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법을 구체화하는 조례인데 지금 몇 명 정도로 추계하고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로 제정이 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최근에 연구 용역 수여한 부분에 따르면 일반 청년이 아니고 일반 고립운둔하는 분들이 한 160여 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청년 고립운둔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정책도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그 실태를 이때 조사를 해서 정확히 수치를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중장년을 포함한 은둔형에 대한 부분이 약 한 160명으로 복지재단에서 추계가 나온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에 한을 두지 않고 이거를 고립 은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지원 조례로 접근을 하셨었 부분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중장년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면 조례가 너무 복합적인 조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청년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줬을까? 우리 평택시가 고립 은둔 청년이 과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 수가 그럼 몇 명이길래 이게 이렇게 그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출발점이 시작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장년 확대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고민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니만큼 사각지대가 생기면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전국적으로 54만 명의 그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평택시가 아주 경기도 내에서 불효불급한 사항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대한 그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3조 제1호에 따라서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세에서부터 34세까지 정의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 19세에서 39세까지 정의된 조례가 있는데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지금 정확히 짚어 주시느라고 34세가 아니고 39세다라고 해서 제 2조 1항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참 잘하셨는데 중장년에 대한 고립 은둔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그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 알고 계시죠? 공동체 주거 지원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어요. 조례가 얼마 전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빠진 것도 중장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이 조례에 대해서 우선 중장년하고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들려온 게 은둔형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정신적인 그 피로도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은둔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안에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쪽으로 넘어가면 자, 고립은둔 청년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알릴 수 있는 창구는 그럼 무엇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어떤 창구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 복지 담당자가 먼저 접근할 수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온라인 부분에서 이 고립 운둔 청년들이 주로 접근하는 매체에 대한 부분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지금 청년 운둔 대상자를 발굴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소스를 먼저 좀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채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채널이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그 청년들과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협조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조례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선행되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저는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례도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시민들 삶에 녹여내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조례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놓는 거잖아요.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같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만드실 때 그러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고 이분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안 돼서 은둔이라는 고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매체들이 좀 있는데 그 매체들 안에서도 다 안 되면 평택시께 안 되면은 전국의 어떤 지자체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 생각한 대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주고 그 공간 안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조기 발굴 창구가 이 지금 조례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둔하고 고립인데 조기 발굴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담겨 있는 지원 사업도 그렇고 실태 조사도 그렇고 민간 전문가 활용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조기 발굴 창구가 없으면 그 다음 게 선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조례에 담겨 있지도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 그 협력 구조 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평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 이야기하시고 복지재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복지기관,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플랫폼마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쭉 그 8조의 6항까지 담아 주셨어요. 6항까지 담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조기 발굴 창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심리 상담도 받고 어떤 그 지원 사업도 받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연속성으로 효과를 보려면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조례에 안 담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복지재단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발굴에 가장 어려움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그 발굴에 대한 부분,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민했었고, 자립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인 가구 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좀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한 거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인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시고 1인 가구에 있어서 은둔이나 이런 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기준하는 배점이라든지 상황 이렇게 기준서가 마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은둔 청년이 나오고 중장년이 나오면 중장년은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저희가 사업명은 중장년 그 인생 재설계에 대한 그거는 부분으로 하긴 지금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 평생학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굉장히 네.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청년으로 이렇게 해서 묶었느냐,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 이 좋은 조례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정책을 삼고 연구를 하고 연구에서 나온 과제를 담으려면 조금 더 넓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청년이 나왔고 중장년이 나왔을 때 청년에 지원되는 거하고 중장년에 지원되는 거하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고민을 조기 발굴 창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된 부분은 이렇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조례가 시작이 되고 공표가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할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례를 딱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조기 발굴 창구에 대한 부분이 없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던 거죠. 자, 그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조를 보면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은둔형이나 고립형이 생기는 이유가 가족들이 피로도가 너무 높고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에 가족형 은둔형이 생기는 거고 고립형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 맞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활비 주거 돌봄 장기간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에 사회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8조에 보면 지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지원을 했을 때 사회복귀가 가장 빠르다고 보십니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지금 제일 급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지금 예. 그 8조에 담겨져 네,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전체 내용들 그 각 조별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조례가 그 경기도에 한 22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 선행 그 연구 사례들인가 우수 사례들 좀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민도 해야 되고 종전의 고독사 고립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단의 연구 수행한 그런 내용들 좀 들여다보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그 준비 체계를 확실히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좀 충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좋은 조례가 그 공표가 돼도 너무 다양한 데서 다양성 있게 이루어지니까 통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뭐 그 받는 사람도 혼동이 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를 빼고 뭐를 넣고라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태 조사를 해서 조기 발굴 창고가 발견이 되면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하잖아요. 아까 뭐 부모 교육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그 은둔 청소년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제3자가 투입이 돼서 해줘야 되는 거고, 가족이 이거를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받고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위임이 되면 대응이 잘못돼서 사회 복귀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족의 역할은 어디까지일 것인지에 대한 복지재단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 복귀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지원 사업 6개의 지원 사업 외에 이 지원 사업 안에 포괄적으로 열어놨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해줘야지만 평택시에 있는 모든 은둔형 고립형 그 시민들이 사회 복귀가 빨라지고 조례에 그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를 하실 때, 부연 설명을 하실 때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다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통계가 이렇게 되고 그 나온 통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발굴 창고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은 했고요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지금 조례 안 만들어도 그냥 얼른 고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조례가 이 조례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는 하지만 너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셔야 되는 이런 사업 이렇게 또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들어오실 때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게 조례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요 관련돼서 뭐 앞서 김명수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뭐 저도 뭐 그런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평택시 고립운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요거 국한돼 가지고 저 청년에 관련돼 가지고만 이 은둔 고립 요 관련돼서 이제 요 국한된 이 조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 조례 제목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좀 종종 다 지자체에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제목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뭐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회에서 이 분야별로 보면은 뭐 청년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노인분들도 있을 거고 분야별로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게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죠. 복지 사각지대 관련돼서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담기면 제일 좋은데 현재로서 지금 이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제 요거 우리 청년에 관련돼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요 관련된 조례를 아마 제정해서 보다 나은 이 청년들이 고립돼 있거나 은둔돼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다시 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해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제정을 해가지고 이 저희한테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됐든 만들어져가지고 만약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시행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그 조례가 제정된 이 목적이나 아마 이 그런 거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조사하기는 상대적으로 실태 조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그런 거를 이 조례의 근거를 담아서 나중에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든 어떻게든 뭐 관련된 이 법인이든 뭐 단체든 이런 거 연계해서 잘 조사를 해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저기 이제 저희가 제 4조 보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 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두는데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요 소제목 같은 경우가 다른 법령 등의 관계는 이건 좀 잘못된 거 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우리 법 체계를 보면 상위가 헌법 밑에 각 이제 이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령 밑에 이제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이나 그런 규칙이 이제 만들어지고 제일 하위 법령 중에 이제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그 굳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이 조례에서는 거의 잘 소제목으로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관련된 거는 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이렇게 아마 이제 바꾸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 조문 수정이 좀 조제목과 이 조문이 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좀 하셨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맞는지 뭐 다른 우선은- 다른 조례에서도 예. 그 여기서 4조에서 말한 이제 다른 법령이나 조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그 다른 법령에서 이런 조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다른 법령에서 요거는 요렇게 처리하고 한다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법령을 넘어서까지 이 조례의 내용이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좀 제한하기 위해서 법령의 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김산수 의원님도 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등 이제 그러니까 조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문구를 좀 파한 거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정확한 정확성이 필요하고 이제 이 법령하고 법률하고는 또 달라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법령이나 법률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포함돼 가지고 이 나름대로 하위 법률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굳이 이거를 얘기를 안 해도 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법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은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는 상위 법령을 우리가 법률을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어요. 이 조례 같은 거는 그 법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뭐 말 그대로 우선시되거나 하려면은 그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조례도 지금 잘못 적용돼 가지고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조례 같은 경우도 검토할 때 이런 것도 얘기를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5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뭐 5년마다 대부분이 무슨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은 거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조례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요. 기본계획 뭐 매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 7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이게 이제 5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면 뭐 평택시 청년조례 7조를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망 보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6조 같은 경우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6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준용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사망에다가 넣는데 그러면 이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사망은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는 대부분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주기가 너무 5년이면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청년 기본 계획이 5년마다 그 수립하게 돼 있고 이 조례에서도 그 청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이걸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취지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태 조사 부분은 5년 단위가 너무 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 2년 단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금 의원님께서 뭐 상의를 해주시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기간을 뭐 조정해 주시거나 한다래도 저희가 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이걸 좀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6조를 보면 보면은 저 2항에 보면 시장 고립 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 고용 상담 등 관련 전문 기관이 참여한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립 은둔 청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소한 뭐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관련된 참여한 지역 연계하고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련된 게 이제 유사한 게 있어요. 또 조례를 보면 13조를 보면 13조 협력 체계 구축 시장 고립 은둔 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복적인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중으로 7조에 2중으로 아니 6조에 2항하고 이쪽에 이제 13조에 협력 체계 구축하고 이 협력 체계 구축하고 뭐 요 관련 기관을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요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시장님 뭐 관련돼서는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6조하고 13조는 명확해 보다 협력 체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그런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고 의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좀 조문 안에 특정 조문 안에 뭐 13조를 강화하던 이제 6조를 강화하던 해서 거기에 뭐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의미를 너무 세세하게 다 담으면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법률도 마찬가지고 단정 하위 쪽에다가 위임해주거나 거기에 따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만들어 주면 뭐 중복된 의미는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규칙이나 나름대로 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너무 이게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많아지거나 하나하나 다 나열해 버리면 이게 해석하는데도 그렇고 뭐 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데도 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좀 명확하고 간략하게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이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뭐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뭐 대부분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뭐 계속 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계속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미적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또 이 지자체에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끼리 잘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뭐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요즘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이제 문제 이 사항인데 이제 고립 은둔 지금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또 전체 지금도 이제 그 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이제 그 고립 외톨이 그런 지원조례도 발의가 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청년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뭐 그런 것들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그다음에 중장년들 외톨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에 이제 기본계획을 이제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걸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로 한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1항 2조죠. 1항 2조에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과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이거를 이제 기본 계획에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이런 분석이 된 상태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거를 기본 계획에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는 좀 사전에 좀 이거를 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지를 보니까 네. 이게 5년마다 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은 30년도에 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동안 분석된 자료를 다음 계획에 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5개년 계획에 그런 부분이 분석되고 또 통계가 작성이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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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례 사항은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해서 이해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시행 계획은 이제 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이거를 거기서 담고 그다음에 또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하겠지만 이거 그런 규정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의 전체 조문을 보면은 지원 사업이나 뭐 민간 전문가 활용 그 조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 시정 정책을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뭐 1년 단위 짧은 단위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은 조례에서 담더라도 세부 시행 계획은 자체 시장이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해서 지금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조례 특정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예 이렇게 시행해서 가는 부분이 많고 이 조문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세부 실행 계획에 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우리 이경영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이게 중복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조 그 지원 사업에 보면 그 8조 1항 2호죠. 고립운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여기 지원 사업에 있어요. 있는데 또 10조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해 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10조 같은 경우 삭제할 필요가 굳이 이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8조의 대상은 청년과 그 가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10조는 이제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중복의 개념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하면 8조의 청년과 그 가족 등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및 보호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조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용어가 보면 이렇게 7조 2항 같은 경우 또 이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9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11조 1항이죠. 11조 1항에 보면 고립운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13조의 부분 또 협력 체계 구축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게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뭐 비슷한 말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은 뭐 저희들이 조정해 주시면 조정을 뭐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지금 뭐 그 청소년도 같이 여기다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검토를 하셨다는데 그 추후에 그런 것들은 좀 상황을 봐서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외톨이 은둔 조례 해가지고 뭐 그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도 지금 막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잘 만드셨고 전에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나 코로나 이후로 은둔형이 생기게 됐고 취업을 못하다 보니 더더욱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기본 조례하고 이 지금 하고 만든 이 조례하고 해서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또 복지재단의 연구성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현실화하느냐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첫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들을 끌어내서 정말 우리가 만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 조례가 되면서 청년 기본 조례와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밖으로 나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에서 더더욱 연구를 해서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평택시에서 좋은 조례고 꼭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각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좀 미흡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보면 이게 청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른 이게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쉽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그 기본법을 보면은 청년 뭐 체험 공제 같은 건 15세에서 34세, 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해 주는 건 15세에서 34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또 경기도 기회소득은 19세에서 34세 이렇게 연령이 좀 다양해요. 근데 청년 이게 3조 1항 마냥 하면 19세에서 39세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돼서 이게 좀 아쉽고 저 역시도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저는 이제 청장년 아까 김명숙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이 조례 설명을 받았을 때도 저는 이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에 국한돼 있지 않고 청장년 지금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지금 뭐 상공 20 후반 30 40 초반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70대 후반에서 80대 부모들은 이 고립 청소년들을 50대를 케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래서 이게 청장년이 꼭 저는 이 조례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이 청년 지원 조례가 이렇게 좀 생겼지만 차후에 이게 조례 수정을 통해서라도 개정을 통해서라도 청장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히크모리 그 은둔 청년들에 대한 부모 교육
이라든가 그 가정교육이 앞으로 이제 실시돼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엊그제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 됐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집에 지금 있으면서 부모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이거를 사회로 끌어내서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청년에 국한될 게 아니라 청장년까지 이게 앞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고 지금 전국에 지금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안 무서운 회사라고 이 청년 은둔 청년들을 끌어내서 하는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요. 또 다시 시작하기 일하기 센터라고 이런 게 준비 중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지금 인구가 65만인데 지금 뭐 한 청년뿐만 아니라 한 160명 정도가 은둔형 고립 자들이 지금 실태 조사는 확실하게 돼 있지 않지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경제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가 불안하면서 이 은둔형 여러 그 청년들이라든가 청장년들이 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할 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감추고 있잖아요. 내 가족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도 이제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 교육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가 뭐 복지재단, 복지환경위원회 또 이제 평생 우리 기획행정부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이 연계되는데 이걸 나중에는 한 꾸러미로 이거 묶어가지고 이거를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 정책과 우리 청년 정책과 그리고 평생학습, 평생학습. 복지재단 여러 기관이 연합해서 이거를 함께 협력해 나가야 청년뿐만 아니고 고립 중장년까지 다 포함해서 알 수 있는 다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걸 꼼꼼히 챙겨서 여러 기관과 부서하고 네트워크를 잘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 운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